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모실게요. 세상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건 좀 헷갈리는데요. 예. 뭐 계속적인 이제 많이 들리는 얘기는 특히 지난 뭐 CPI 이후에 시장 간에 괴리가 좀 있다. 예. 네, 괴리가 있다. 그러니까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괴리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금리 시장과 외환 시장, 뭐 주식 시장이 좀 괴리가 있어 보이고 또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도 이거 뭐 괴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예. 괴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예. 예.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시장 간의 괴리는 이미 상당히 오래됐죠. 네. 그러니까 작년 말, 그다음에 올해 초 이럴 네. 때에 유럽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사상 최고치 부근에 가기도 했었고 네. 이랬는데 그때의 나스닥 지수는 10,000포인트를 깨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네.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2,200포인트에서 네. 그걸 깨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에서부터 이미 시장 간의 괴리는 상당히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쪽, 그러니까 네. 채권 시장하고 주식 주식시장의 시장하고 또 괴리. 예, 이런 쪽의 괴리, 네.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괴리라고 보기보다는 채권 시장 쪽은 이제 자기의 자리를 좀 찾아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뭐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채권 시장의 금리라고 하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뭐 굉장히 변동이 심한 것 같아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보게 되면 변동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나올 수가 없는 그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권이라고 하는 예. 것이. 대신에 보면 주식도 그냥 지수만 보면 조금 다르지만 개별적인 종목별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개 투자자들이 느끼는 그 주식시장의 변동은 지수의 변동보다는 종목의 변동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월 달 같은 경우에 로봇이나 AI 이런 걸 안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주식이 너무 소외돼 있는 것 그렇죠. 같고 그다음에 또 그걸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100% 넘게 올라가고 막 이런 것 같으니까 시장은 굉장히 변동이 크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서로 간에 좀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그렇군요. 그 괴리의 현상 이런 부분들은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네. 제자리를 찾아간 건 채권이고 변동성을 보이는 건 주식이다. 그러면 조금 그렇게도 들리는데 약간 더 비정상적인 건 지금 주식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조금 더 과열이 됐거나 아니면 꼭 뭐 비정상적이다라고 네네. 얘기는 할 수는 네네. 없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아무리 많은 참가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참가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완전히 대부분 다르죠. 보면 예, 그 기관이죠. 이제 기관 투자자 이렇게 큰 데에 뭐 한 100군데, 150군데 이런 정도 있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미한 수준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느끼는 감도 이런 거는 굉장히 다른 거고요. 대신에 주식시장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여기에 참가해 오고 있고 또 종목도 2,000개가 넘게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느끼는 이런 부분들은 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다른 것보다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느낌 자체도 상당히 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그렇네요. 되는 거죠. 금리가 지금 괴리라고 지금 단기간에 얘기하는 게 야 금리도 오르는데 주식도 오르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괴리다고 얘기하는데 예. 한 진짜 1년만 시계를 돌려놓고 봐도 그게 원래 반대로 원래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데 예. 최근에 꼭 같이 가니까 채권 시장하고 주식 시장 같이 가도 돼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예. 뭐 그거 꼭 뭐 교과서대로 예. 금리가 오를 때 그 주가가 떨어지는 거냐 이런 얘기를 예.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특히 1월 달서부터는 작년도 7월 달, 10월 달 이때 오를 때하고 좀 다른 모양은 그때는 이제 주가가 오를 때에 금리가 쭉 이렇게 내려가는 그랬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면서 금리도 같이 올라가 버리는 그러니까요. 이런 게 되니까 이게 좀 모양이 이게 좀 다른데 이런 이제 얘기가 된 예. 겁니다. 예, 그렇게 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도 미국의 경기 둔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가 상당히 심했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도 오르면서 주가도 오른다라고 하는 등식 자체는 성립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경기도
예상보다도 괜찮은 상태가 되니까 이게 주가도 경기에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그 금리도 경기에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양쪽이 같이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게 그 서로 같이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지난 한 반년 동안에 왔던 것과는 보던 그림이 다르니까 그러게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헷갈려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 그 상황이 됐고 이건 또 최근에 나오는 변수들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형태죠. 만약에 그 1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6.2% 생각을 했다가 6.4% 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만약에 한 2달 전 정도였다라고 하면요. 그날도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 숫자가 나왔을 때도 보면 나스닥 주가는 올라갔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모든 소비가. 지수들이 다 올라가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가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지금 달라지는 형태가 네.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의 가장 큰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핵심적으로서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미국의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둔화되는 정도가 적으니까 이제는 금리나 이런 부분들에서 쿠션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 그 다음에 물가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쿠션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아니,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조금씩 그 좋아지는 것 같은데 예. 일단 확실한 거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물가에 그러니까 CPI에 관련된 민감도는 엄청 떨어졌어요. 예, 그렇죠. 제가 기억에 그때 우리 공식도 냈잖아요. 0.1% 틀리면 주가가 2% 움직이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0.2만 틀리면 4%가 예, 예. 움직였잖아요. 하루에. 네. 그래서 그때 7% 움직였다고 맞아요. 뭐 세븐, 럭키 세븐이라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7.7인가 나왔을 때 7%가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뭐 물론 뭐 가중치가 바뀌었다 뭐 별리가 다 나오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에이 알았어 예, 뭐 그 그렇죠. 정도 예, 알았어 예, 예. 접수 이제 이 정도 끝인데 이제 이 말씀 해주셨잖아요. 결국 이렇게 금리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는 이런 현상의 그 밑바탕에는 예. 미국 경기가 이제 강하다. 예. 쉽게 설명하면 강하다는 게 기본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국내는 또 그런가요? 그 면에서 네. 지금 보면 네.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그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지금 국내 경제는 다른 나라보다도 안 좋다라고 얘기해야 예. 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예. 일단 뭐 얘기 드릴 수밖에 없지 예, 않습니까? 예, 작년도 4분기에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4% 성장을 했고 예, 예. 그다음에 이 추세대로 간다라고 하면 아마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예, 하지 예,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불리하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무역 수지 적자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네. 많이 나고 있는 상태고 예. 선행 지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졌을 때에 일단 선행 지수가 한번 꺾이고 나서는 그게 다시 올라오고 할 때까지 대략 그래도 보면 한 16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작년도 중반 정도에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따지면 올해 전체 내내로 계속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닐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저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불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도 이게 그 2,500포인트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위에서 그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지금 이제 계속 거기에서만 등락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닌가. 이 국내 사정은 좀 이렇지만 그래도 연초에 금년에 주식이 오르면 예, 경기 민감주가 많은 한국이 많이 오를 것이다. 예, 두 번째 또 국제 자금이 뭐 아시아에 몰려들고 있다. 이머징으로. 예. 네. 특히 뭐 중국, 대만 다음에 우리가 3등이다. 예, 이거는 지금 이 얘기하고 이제 좀 상치가 되잖아요. 예. 요게 제일 좀 머리가 좀 아프네요. 일단 예. 뭐 경기 그 민감주들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 하는 거는 예. 그건 전망이라고 봐야 될 예,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전망이 맞을 거냐 하는 것 부분은 일단 우리나라 경기가 좋으면 그런 형태가 맞아 들어가는 네.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민감하다는 거는 경기가 올라서 민감해서 많이 오른다는 그렇죠. 건데 예, 경기가 안 좋으면
그거는 뭐 성립할 수가 없는. 예, 그냥 하나마나 거니까요. 진짜 예. 할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얘기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민감주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전망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야 올라가는 거죠. 예, 그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꼭 맞는 거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국제 자금 흐름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뭐 아시아 이런 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네. 중국 쪽으로도 많이 움직이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수급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는 초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요. 네. 그 다음서부터는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만약에 이게 매도를 쭉 하다가 순매수로 돌아선다라고 하면 2배의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매도가 그렇죠. 매수가 돼버리는 그래서 사실 1월 달에 많이 오른 거죠. 예, 그 효과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또 초반에 수급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게 되면 일단 순매수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익숙해지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은 액수의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주식도 조금 더 줄어들어 버리는 네, 형태가 네.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반대쪽의 세력은 또 그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는 쪽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힘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고 매수 쪽은 똑같은 아무튼 매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니까 시간이 가면서 이 수급의 영향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그거는 그런 트랩에 지금 빠져버린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처럼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산다고 하더라도 6만 원대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 보면 최근에 계속해서 조금씩 예, 밀려내려오는 예. 그런 형태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영향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정도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주가를 일정하게 어느 정도 유지하고 막 치고받고 하는 데에서는 의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한 번 정도 다시 또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고 할게 만드는 요인 이렇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조금 계속 들어오는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 옛날서부터 많이 얘기했던 게 네. 외국인 매수는 정말 알수 블랙박스다라는 없어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왜 들어오는지, 얼마나 들어오는지, 누가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은 진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블랙박스를 놓고 그거를 가지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누구는 예측하지 저렇게 말고 얘기하고 되는 추세를 그것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월 달에 비해서는 2월 달이 상대적으로 조금 힘이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그 모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 수급 상황에서 주가를 올리는 것이 이게 그 델타 부분, 그러니까 이게 증분이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들어오는 액수가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0억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보다는 1,100억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어제가 1,000억이 들어왔으면 그렇죠. 오늘은 1,100억,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1,200억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면 그 효과는 굉장히 커지는데 어제 1,000억, 오늘 1,000억, 내일 1,000억 이렇게 되면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약해진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속도가 아니라 가속도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보면 그 가속도 면에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1월보다는 2월 달에 가속도가 약해지는 형태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 이 부분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게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약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도요. 아직도 저는 이렇게 뭐 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어저께 예상외로 한국 주식이 국내 주식이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왜 빠졌지? 하고 이제 기사를 보면 미국 시장 빠진 얘기 나오면 뭐 온 동네에서 맞든 틀리든 다양한 분석이 나오잖아요. 예. 경제 지표가 어떻고 뭐 연준 의원이 무슨 소리를 했고 뭐 소비자 지표가 어쩌고 쭉 나오는데 우리나라 그거 딱 보면 딱 한마디예요. 첫 번째 문장 외국인이 얼마를 사서 오르고 외국인이 얼마를 사서 빠졌고 기관이 그게 그냥 시작이고 끝이에요. 항상 더 이상 별로 설명도 없고. 그러니까 아직도 느낌이 그리고 또 아직도 묘한 게 외국인이 사는 날은 대부분 오르고 외국인이 샀는데 빠진 날은 거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엄청난 아까 지금 속도 가속도 얘기도 해주셨지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당연히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뭐 일정하게 어느 정도씩의 순매수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발휘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달처럼 그 힘이 주가를 쭉 끌어올리는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느냐. 그거는 1월 달하고 2월 달 주식 시장만 비교해 보셔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무튼 그 영향력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하락하고 이러는 부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더라라고 하는 거는 네. 제가 그거는 이렇게 보면 언론의 속성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언론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재료를 계속해서 쓸 수는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뭐 이게 주가가 좀 높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좀 떨어졌습니다. 예. 한 번 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날 똑같이 그거하고 한 3번 정도만 쓰면 그거 쓴 기자는 데스크한테 불려가가지고 깨질 겁니다. 그럼 센터장님이 좀 이렇게 코멘트 좀 해주세요. 예. 저 뭐 맨날 보면 외국인이 올라서 그거 뭐 너무 똑같은 얘기야. 예, 그렇죠. 이게 그렇기 해대도 때문에 너무한다는. 예,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숫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네. 설명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순매수가 뭐 어떻게 됐고 이렇게 가면 그 숫자가 바뀌는 거니까 그걸 그대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블랙박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적인 매력도도 좀 떨어진 상태인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네, 말씀이죠. 연말에 그렇죠. 많이 떨어져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걸 이제 네. 주식을 사기 위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중소형주를 사겠습니까? 일단 아무튼 뭐 생각할 수 그렇죠. 있는 큰 건 거 사는 삼성전자서부터 거죠. 시작해가지고 큰 종목들 이런 걸로서 그거 하잖아요. 근데 이미 주가도 어느 정도는 상승했잖아요. 올랐죠. 삼성전자도 바닥에서부터 따져서 한 20% 정도 그렇죠. 올라온 5만 뭐 상태고. 4천 원에서 6만 5천 원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40%막 이렇게 상승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지금은 떨어지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 어떤 악재보다도 가장 큰 악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이 낮게 되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게 우선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맞아요. 가격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는 이게 좀 이게 힘들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싼 거 사서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그 가장 많이 순매수를 하고 했던 종목이 역시 이제 반도체 네. 이런 종목이었었는데 주가가 좀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한 번 정도 올라갔는데 현재로서는 올라간 주식을 또 한 번 더 올라가게 만들 수 있는 펀더멘탈한 부분 이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아직 안 상태. 나왔다. 예,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올라갈 때는 그 펀더멘탈한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뭐 감산을 할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주가를 한 20% 정도 상승을 시켜놨으면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모양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그 다음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양이 안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가격에 대한 부담 이 부분들을 상당히 갖게 아직은 안 나왔다고 봐야죠. 예, 그렇죠. 아직은 그게 나올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다. 아직 시간도 아니고. 가시적인 건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돈으로 네. 밑에서 이렇게 펌프질을 이렇게 하면 예. 그게 올라가서 또 이게 뭔가 돼서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펌프질은 좀 됐는데 갑자기 이거 왜 안 올라가지 어디 비실비실 내려오는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제가 한 뭐 2개월 내지 3개월 사이에 네. 외국인들이 시가총액의 한 3% 정도 막 네. 이렇게 그 주식을 사가지고 했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그 구분해서 제가 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01년이나 뭐 2010 뭐 그 6년이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2006년이나 이럴 때처럼 대세 상승을 쭉 이렇게 하는 그 구간 예.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대세 상승에 들어가 있는 구간 네. 그 구간 동안에는 시가총액의 한 3% 정도를 2, 3개월 사이에 사고 그러면 주가가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한 20% 넘게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유지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개별 거예요. 종목이요. 예. 네. 그러니까 대세 상승 기간이 아닌 때, 그러니까 뭐 하락하는 기간이든지 아니면 형벌하는 기간이든지 이럴 때는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사는 시점에서만 주가가 잠깐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순매수가 끝나고 나면 주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는 그런 그 형태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 이런 것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을 우리가 놓고 딱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대세 상승 기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매수를 하는 그 힘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거는 굉장히 그 세분화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로 가속도가 얼만큼 되는지, 속도가 얼만큼 되는지, 그 다음에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돈은 얼만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른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꼼꼼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네. 네, 근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가격 메리트 없다고는 하지만 조금만 길게 생각해 보면 1년 전에 3,000이었는데, 예. 그렇죠? 그다음에 1년 반 전에는 3,300이었는데 예. 지금 2,500 가지고 막 높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섭섭하긴 하네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예. 제가 나와서 몇 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 예.
올해 시장은 기본적으로 좀 박스권 내에 박스권 벗어나지 내니까. 못한다라고 일단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은 진짜 너무 단세포적인 질문이지만 박스라 하면 예, 밑은 이번에도 예. 이제 뭐 어느 정도 증명이 됐지만 네. 2,200포인트를 밀고 내려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2200 예, 밑으로는 좀 그렇고요. 어렵다. 예. 그다음에 위는 이번에도 2,500포인트 부근에 갔다가 다시 그러니까요. 또 어떻게 주저앉아서 2600도 못 가나요? 예, 예.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그거 이상으로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무튼 경기는 안 좋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뭐 기업 실적이 갑자기 또 바뀐다던가 이런 것들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의 3년물 국채 수익률 이게 이제 한 3.5%까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예, 했는데 예. 그러면 올해에 금리가 쭉 낮아지고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이러는 일이 있을 거냐 그런 것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내리진 거예요. 않겠죠. 예,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특별한 모멘텀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네. 거죠. 그러면 그 지수 자체는 딱 이렇게 갇혀버리는 형태가 되고 그 사이에서 다양한 종목들을 가지고 많이 가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 뭐 로봇, AI 뭐 이러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이게 주가가 좀 조정을 했다가 다음에 올라갈 때 그럼 또 로봇 AI 하냐? 그때는 그 주식도 아예 안 올라갑니다. 또 다른 뭔가가 나오고 막 이런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순환매. 예, 그렇죠. 예. 박스권에 있으면 오히려 순환매가 되는 거죠? 예, 그 사이에선 그거 이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뭐가 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삼성전자 그래서 박스권 내에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박스권의 하단에서 올라갈 때 계속해서 사서 그거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박스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하고 서로 양립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레벨로 보면 저는 뭐 차트 잘 보지는 못하지만 5월 전에는 사실 2,600 밑으로 잘 안 내려갔었잖아요. 예. 쫙 있다가 뚝 떨어졌으니까 사실은 저는 2,500보다는 2,600이 중요하지 않겠냐. 예. 그러니까 2,400이 올라갔으니까 뭐 혹시 걸리더라도 2,600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택도 없이 2,500도 예, 못 가네요. 예. 그 주가가 얼만큼에서 벽이 만들어지고 하느냐 하는 것들은 네. 그거는 시장이 만드는 거기 네.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기대인가요? 이제, 예, 맞아요. 그리고 그 2,600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번이 예. 처음이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작년도 7월달 같은 경우에 보면 2,500을 넘어서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한 2번 정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전에 2,600 이전에 한 뭐 2,550 내지 60 여기에서 멈췄다. 그러면 사람들이 빨리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상승은 2,500포인트에서 걸려버리는 형태가 되고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거기에서 더 못 올라가고 그렇죠. 이러는 형태가 되면서 이제 좁혀지는 형태가 돼요. 그래도 2,600에서 2,700 사이에 본전인 사람들이 제일 많을 텐데. 예, 그렇죠.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으면. 예. 그러면 대개 사람이 뭐 제가 주식 샀는데 뭐 실제 말로 물렸어요. 예. 하고 2,100까지 갔는데 다 참았는데 예. 2,600이 본전인데 예, 그 2,500에서 파는 거는 진짜 멘탈 왕이죠. 예, 그렇죠. 예, 조금 터졌을 때 됐어. 이건 진짜 어렵죠. 본전 가야 파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시점이 아마 참기가 제일 어려운. 요즘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예전처럼 많이는 안 터졌는데 예. 분명히 아직은 터져. 그렇죠. 그래서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하고 그러니까 네. 보면 이게 주가가 여기에서 더 이렇게 크게 올라가거나 이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예. 이게 여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본전인 내가 본전이 거죠. 되면서 이거를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그 사이에서 누구는 그러면 본전이 조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일단 털어버리고 예. 그 다음에 주가가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그때 사서 또 사자. 예, 거기에서부터 얻는 수익을 가지고 이번에 마이너스 난 부분들을 메꾸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사실 멘탈이 더 센 건데. 그리고 작년을 견디셨던 분들이라면 예. 네,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냥 그런데 주식 꾸준히,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맞습니다. 예. 예, 매일같이 이렇게 보는 네. 사람도 있지만 저희처럼 매일 아침 2시간씩 보는 사람도 있지만 주식 사놓고 엄청 오랫동안 한 사람도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라고. 결국에 그런 분들이 또 승자가 예. 되셨으면 하는 바람도 또 있고요. 한편으로는 자 마무리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뭐 경기
경기 얘기부터 해서 주가 상황까지 레벨까지 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제일 좀 헷갈리는 부분은 말씀 중에도 경기 안 좋다는 건 뭐 다 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미국 쪽 요즘 상황을 보면 경기 안 좋은 거 맞나? 네. 뭐 노랜딩 얘기까지 나오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더 갈피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종합적으로 좀 글쎄 그 길을 잡아주시죠.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망을 하고 뭘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이게 그 진짜 많이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네.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뭐 랜딩도 없이 이제 뭐 간다 그러게요. 이런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라고 따져보게 되면요. 우리가 경제 변수를 볼 때에 실제적으로 무슨 뭐 소비자 뭐 지출이 얼만큼 된다 이런 거는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네. 일반적인 사람들의 영역은 주가나 금리나 환율을 보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게 예. 매일같이 나오는 네, 변수들이니까 예, 예, 주가가 예. 떨어지면 아 뭔가 세상이 좀 그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노랜딩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들도 보면 1월 달에 상황이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또 보니까 실제적으로 경제 변수가 아직 둔화되지 않으니까 야 이건 내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 근데 금리를 그만큼 올렸으면 그에 따른 영향은 그렇죠.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나타나는 시점이 미국 같은 경우에 봤을 때 한 1년 정도 이렇게 이게 후행해서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여기에서 뭐 랜딩 없이 그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이게 그 좋게 너무 그 마켓에 긍정적으로만. 마켓에 네. 코멘트하는 사람들 말 다 들으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경착륙도 연착륙도 아닌 랜딩도 없다는 조금 심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네. 뭐 랜딩이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그 잠재 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시점 정도까지 둔화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고 네. 하드 랜딩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는 밑으로 내려가는 그렇죠. 거고 노 랜딩은 아예 그런 거 내려가는 거 없이 그냥 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하반기 미국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0.5% 뭐 이런 정도인데 내려가는 현재까지는. 근데 지금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1.5%에서 위아래로 보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1%포인트 더 밑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랜딩을 한 거지. 그러게요. 어떻게 그게 노 랜딩이냐. 이렇게 그 사람 욕 볼 좀 수 먹게 생겼네요 지금. 여기까지 예,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